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8장의 2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짝지음 반응이라고 부르는, 네, 사실 한국말로 짝지음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영어적인 표현이 훨씬 더 일반적이에요. 커플링 반응이라고 그러죠. 커플링 반응. 말 그대로 이제 커플링 해주는 거야. 두 화학종을 커플을 만들어주는 거죠. 결합을 형성시켜준다. 그 의미를 이제 커플링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짝지음 반응, 커플링 반응이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짝지음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 처음 접하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지음 반응, 영어로 커플링 리액션이라고 부르고요. 할로제나 알킬 또는 아릴이, 할로제나 알킬 또는 아릴. 근데 거의 대부분 짝지음 반응에서 가장 주된 기질은 이제 할로제나 아릴이나 할로제나 바이닐, 할로제나 바이닐이나 할로제나 아릴. 그게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탄소 앞쪽에 바로 봤던 탄소 결합을 형성하는 반응 중에 레드크래프트 알키라 반응 같은 경우는 알킬 할라이드라고 하는 거. 알킬 할라이드. 즉, 여기 탄소 원자잖아요. 여기 탄소 원자 알킬이니까. 여기 탄소 원자 혼성화가 sp3였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이제 짝지음 반응의 반응 기질은 할로젠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인 유기 할로제나물인 건 맞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야. 여기가 뭐 X인 거. 할로제나 R일. 아니면 할로제나 바인, 요게 주된 반응 기질이에요.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 특징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할로제나 알킬 또는 아릴이 유기 금속 시약, 요거죠. 유기 금속 시약 또는 금속 촉매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짝지음 결합을 하는 반응. 요거는 앞쪽에서도 몇 번씩 잠깐 언급이 됐던 내용들이긴 한데, 전혀 새로운 게 바로 요거죠. 금속 촉매. 그리고 저 금속 촉매는 거의 대부분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팔라듐만 알아두시면 돼요. 팔라듐 금속 촉매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짝지음 결합을 하는 반응. 이거를 짝지음 반응이라고 부른다. 개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짝지음 반응은 이제 짝을 이루는 이 두 화학종이 서로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이제 교차 짝지음 반응이냐 아니면 동종 짝지음 반응이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도 거의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반응의 95% 이상은 99%라고 해도 될 거야. 왜냐하면 이거를 보통 대부분 설계를 하거든요. 교차 짝지음 반응이라고 부르는 크로스 커플링 반응. 그래서 이 반응은 명칭을 어떻게 기억하시는 게 좋냐면, 여러분이 그냥 크로스 커플링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로스 커플링 반응. 아시겠죠? 크로스 커플링 반응. 짝을 이루는 탄화수소 조각이 서로 다른 경우 크로스 커플링 반응, 교차 짝지음 반응이라고 부른다. 자, 동종인 거, 같은 형태인 거, 이거를 호모 커플링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모 커플링 반응은 우리가 보통 크로스 커플링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부반응으로 생기는 거야.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실제 이거를 반응으로 설계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99%는 크로스 커플링 반응이고, 거의 1% 정도 될까 말까? 그게 이제 이렇게 동종 짝지음 반응이라고 부르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자, 짝지음 반응은 이제 반응에 참여하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들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반응 두 개는 요거죠. 유기 구리 시약이 관여되는 거, 유기 구리 시약. 구리도 전이금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유기 구리 시약. 그리고 전이금속 중에서 주로 팔라듐 촉매를 이용한 짝지음 반응. 유기 구리의 시약과의 반응은 촉매와 반응은 아니에요. 촉매와 관련된 반응은 아니에요. 그냥 얘가 시약이야. 시약이니까 이게 또 다른 반응 기질과 거의 당량 대 당량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아래쪽의 반응은 저런 금속 물질이 시약이 되는 게 아니라 촉매로 쓰이는 거야, 촉매로. 그리고 서로 다른 유기화합물 두 종이 그 촉매, 대부분 팔라듐의 도움을 받아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그런 식의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유기구리 시약, 우리가 보통 큐프레이트라고 불러요. 큐프레이트 시약의 대표적인 반응들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산염화물과의 반응. 산염화물과 유기구리 시약이 반응하면 앞쪽에 있었던 반응이죠. 뭐가 만들어져? 케톤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에폭사이드의 고리알린 반응. 이것도 있잖아. 에폭사이드 고리알린 반응. 실제 에폭사이드 고리알린한테 큐프레이트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탄소 친액제로서. 아까 말씀드렸고, 앞전에. 그 다음에 이제 컨주게이션 첨가 반응. 알파베타 불과 카본의 화합물에서 베타탄소를 공격하는. 이건 앞쪽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RX와 ARX와의 이제 짝지음 반응. 이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유기구리시약의 대표적인 반응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뭐 한두 번씩은 다 접했던 반응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볼 게 이거죠. 팔라듐 촉매를 이용한 대표적인 반응들. 요 5가지가 있는데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반응들은 대부분 이 반응들을 개발한 분들의 이름을 따서 다 익명 반응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핵 반응, 스즈키 반응, 스틸레 반응, 소노가시라 반응, 네기시 반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화학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일본의 화학이 이 크로스 커플링 반응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연구가 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요거를 개발하신 분들, 요거에 대한 기여도가 큰 분들은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받았죠. 핵 교수님 받았고, 스즈키 교수님 받았고, 스틸레라고 하는 분은 지금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화학적인 기여도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요 두 분과 핵 그리고 스즈키라고 하는 화학자분과 네기시라고 하는 화학자분이 받으셨는데 노벨상을 제가 볼 때는 네기시라고 하는 분보다 스틸레라고 하는 분이 기여한 바가 제가 볼 때는 더 크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통 이제 많은 교수님이랑 화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요 나머지 반응들이랑 핵 반응은 좀 반응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반응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핵 반응, 굉장히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죠. 자, 그런 특징 기억해 두시고, 뒤쪽에서 핵 반응이랑 스즈키 반응, 요 두 개의 반응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요 앞쪽에 있는 반응들, 팔라디움 촉매를 이용한 대표적인 반응들을 이해하려면 전이금속이잖아, 팔라디움. 그거에 대한 이제 개념을 조금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전이금속,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부르고, 자, 전이원소라고도 하고요. 주기율표상에서 이제 D구역, 4에서 7주기, 3에서 12족 부분이죠.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가 있는 부분. 자, 그 주기율표의 D구역에 속하는 모든 원자들을 우리가 전이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앞쪽,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early transition state냐, early 이제 transition metal이냐, 아니면 late transition metal이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수준에서는. 어쨌든 거기에 존재하는 원자들을 우리가 전이금속이라고 부른다. 자, 이 전이금속들은 부분적으로 채워진 D 또는 F 오비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D 오비탈만 다루면 돼요. D 오비탈. 자,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원자들이 족에 따라서 화학성 성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얘는 족에 상관없이 화학적인 성질이 굉장히 유사한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빡 쳐져 있는 부분. 주기율표상에 이제 D 블록 부분에 들어가는 메탈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여기 있어요. 팔라듐 있고요. 팔라듐. 그 다음에 불이나 은 같은 거 이것도 많이 쓰고, 플래티늄 여기 있죠. 플래티늄 여기 있고, 자, 중요한 게 타이타늄. 이것도 많이 쓰고요. 타이타늄, 크롬, 아이론, 루테늄, 오스뮴, 로듐, 코발트, 이리듐 이런 것들 되게 다 중요해요. 실제 고급 케미스트리에 가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본인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그 금속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 금속으로부터 이제 여러 반응들을 파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원자 골라라. 팔라듐이에요. 팔라듐. 기본적으로 팔라듐. 이거는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원자예요. 자, 그럼 저 금속들은 그냥 금속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가 반응에 참여하려면 거의 대부분 이제 금속 복합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해요. 금속 복합체. 금속이 보통 중심에 존재하고 거기에 뭐가 결합되어 있냐면 유기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리간드들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리간드들이. 그 리간드의 종류나 이제 특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물질 전체, 보통 촉매로 쓰이는 그 유기 금속 컴플렉스의 성격이 좀 달라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때 금속에 결합되어 있는 리간드들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금속의 산화준이나 이제 전자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이 유기 금속화학이라고 하는 거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처음에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이금속 복합체의 기하구조와 반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고요. 뒤쪽에 핵반응이나 스즈키 반응을 설명할 때도 이 개념은 도입이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 그 반응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내용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아이솔레이트드 되어 있는 금속 원자의 원자가 전자 개수, 리간드와 결합하고 있는 복합체 상태에서의 금속 원자의 원자가 개수. 요건 이제 따지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리간드의 특징에 따라서 요 이제 따지는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자, 금속 원자의 이제 중심 금속 원자의 이제 원자가 전자 개수인데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참고해 주시면 돼. 여기 이제 원자가 전자 개수 3개, 4개, 5, 6, 7개 쭉 나가고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린 거 있죠?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린 게 중요한 전이금속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문제가 보통 나오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나오는데 사실 기본서 수준에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해도 얘는 이 전이금속에 대한 걸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기율표를 줄 가능성이 좀 크죠. 만약에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근데 여러분이 유기금속화학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과목을 또 공부한다. 그러면 이거 대부분 주기율표상에서 이 원자들의 위치는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저도 시험을 볼 때, 이제 저도 대학원 과정에서 화학과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요거 관련된 과목을 들었는데, 요거 안 줍니다. 이거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 수준에 따라서 요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주로 다룰 거 여기 있잖아요. 팔라듐. 팔라듐은 원자가 전자 개수가 10개입니다. 10개. 그리고 이 10개는 다 디오비탈에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디오비탈에. 자, 원자가 전자 10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헵토넘버, 혹은 헵토시티 이렇게 불러요. 헵토넘버, 헵토시티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 에타라고 명명을 하게 되고요. 자, 중심 금속과 결합을 형성하는 데 참여한 원자수. 중심 금속과 리간드에 존재하는 원자들 중에서 중심 금속이랑 결합을 형성하는데 리간드에 있는 것 중에 몇 개의 원자가 결합을 형성했느냐, 이거를 헵토넘버, 헵토시티라고 부르고요. 이제 에타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타1인 거예요. 에타1. 금속이랑 이쪽에 지금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 화학종들이 있잖아요. 얘가 다 리간드예요. 리간드라고 부르는 것들. 그게 하나의 결합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속이랑 하나의 원자가 결합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에타1 컴플렉스라고 부를 수 있고, 요게 이제 구조에 따라서 얘를 보세요. 요거 이제 다이앤 형태인데, 지금은 여기 탄소 원자와 금속이 하나의 결합을 형성하고 있죠. 하나의 원자와 금속이 연결하고 있잖아요. 얘는 여기 똑같은 형태인데, 얘는 뭐야? 에타3야. 여기 세 개의 원자가 이제 코디네이션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중결합의 단일 결합이거든요. 이렇게 알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에타3 컴플렉스 형태를 보일 수 있다. 파이 컴플렉스라고 부르죠. 얘는 뭐야? 시그마 컴플렉스라고 부르고, 시그마 컴플렉스, 파이 컴플렉스. 파이 결합이 관여가 되는 거죠. 얘는 파이 결합이 2개가 관여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5개의 원자가 저 리간드, 중심 금속과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유기화학적인 그 분자들의 성격과는 조금 달라요.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에타1부터 에타5,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런 특징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서 리간드를 어나이오닉 리간드, 혹은 뉴트럴 리간드, 캐라이오닉 리간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각각의 리간드들은 중심 원자에 제공하는 전자의 개수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어나이온 리간드가 중심 금속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게 -1, 리간드가 -1의 전하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금속은 +1의 차지를 가지게 돼요. 반대적인 성격의 차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중성이 붙어 있으면 그냥 중성 상태인데, 어나이오닉 리간드가 붙어 있으면 중심 금속은 플러스 형태, 캐라이오닉 리간드가 붙어 있으면 중심 금속은 마이너스 형태.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나이오닉 리간드, 얘는 포말 차지가 -1이에요. 포말 차지가 -1. 그러면 이 -1로 인해서 금속은 +1의 차지를 가지게 된다. 자, 할로젠, 사이아나이드, 알콕사이드, 하이드라이드, 알킬. 요거는 그 유기 금속 시약들에 붙어 있는 리간드들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것들. 다 얘는 에타1이고, 요것들은 중심 금속에다가 전자를 몇 개 제공해 주냐면 2개씩 제공해 줍니다. 2개씩. 일렉트론 도네이티드잖아요. 이 리간드들이 중심 금속에다 전자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게 몇 개가 존재하는지, 몇 개가 제공받는지에 따라서 중심 금속 원자의 이제 그 전자 개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알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본 것처럼 시그마 형태로 이제 하나의 원자가 금속과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에타1이 되는 거고 2개의 전자를 제공해 주는 거고, 파이 알릴 시스템.
아까 앞쪽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여기 메탈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요건 파이알리 시스템이거든요. 요거는 전자를 총 4개를 제공해 줍니다. 얘는 에타 3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에타의 에타 수, 헵토 넘버에 따라서 이렇게 전자를 제공해 주는 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뉴트럴 리간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포스핀이지. 가장 대표적인 게 포스핀이에요. 포스핀, 그 다음에 카본 모녹사이드, 요것들, 요 2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대표적인 겁니다. 다 대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들이고, 어나이언 리간드랑 뉴트럴 리간드가 훨씬 더 일반적이고 많이 결합되어 있는 타입이고, 캐라이온 리간드는 요거밖에 없는데, 얘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얘랑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뉴트럴 리간드, 어나이언 리간드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고, 자, 뉴트럴 리간드가 포스핀이다. 포스핀, 카본 모녹사이드. 근데 이제 기본 서술준에서 카본 모녹사이드는 잘 안 나올 것 같고, 자, 포스핀이 가장 대표적인 뉴트럴 중성의 리간드다. 오케이?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 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화합물들 중심 금속의 디일렉트론 개수를 계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번부터 보시면 지금 요거는 테트라키스, 그쵸? 테트라키스 트라이페닐 포스핀이고, 자, 중심에 팔라듐이 존재해요. 자, 팔라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트라이페닐 포스핀이라고 하는 리간드가 뉴트럴한 리간드잖아요. 중성이잖아요. 그래서 팔라듐도 전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라듐의 영가예요. 자, 팔라듐 영가는 우리가 D10 금속이라고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10 금속입니다. D10 금속. 자, 그래서 일렉트론이 10개예요. 자, 중심 금속이 갖고 있는 이제 일렉트론 10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리간드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 봐야 되는데, 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그리고 트라이페닐 포스핀은 2개의 일렉트론을 금속으로 제공해주는 리간드죠. 그래서 pH3는 몇 개의 전자를 제공해주냐면 2개의 일렉트론을 제공해줍니다. 그런 리간드가 몇 개야? 총 4개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8개 일렉트론이 제공이 됩니다. 토탈 몇 개? 18개 일렉트론, 즉 18 일렉트론들을 만족하고 있는 형태의 이제 금속 화합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B번은 지금 중심 금속이 크롬이에요. 자, 크롬 원자 같은 경우는 D6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Rn 리간드, 여기는 에타6의 Rn 리간드이고, 그 다음에 CO, 사이클로 모녹사이드의 리간드 3개가 붙어 있죠. 이쪽에 4개의 리간드들은 역시 다 뉴트럴합니다. 그래서 크롬도 중성이에요. 전하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크롬이 가지고 있는 일렉트론은 6개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타6의 Rn. 에타6 Rn도 6개인데, 에타6 Rn은 6개 일렉트론을 제공해주죠. 앞쪽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6개 일렉트론 제공해주고, CO 2개 일렉트론을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CO 리간드도 2개 일렉트론을 제공해주는데, 그 리간드가 몇 개야? 총 3개죠. 그래서 CO로부터는 몇 개? 6개 일렉트론이 제공이 됩니다. 토탈 6이니까 여기도 18개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 크롬 금속이. 자, 10번은 지금 여기는 이제 아스토나이트릴 형태의 리간드 2개가 붙어 있고, 팔라듐이 중심 금속이고, 클로라이드가 붙어 있네요, 이번엔. 클로라이드는 앞쪽에 본 것처럼 어나이온 리간드예요. 어나이온이. 얘가 마이너스 형태란 말이죠. 마이너스 형태를 2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팔라듐은 팔라듐 2가예요. 전자를 2개 잃어버린 형태가 되는 거죠. 팔라듐 2가. 자, 그래서 팔라듐이 원래 전자는 10개였죠. D10 금속이었으니까. 근데 2개 전자를 잃어버린 형태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왜? 2가기 때문에. 그래서 팔라듐은 지금 이 구조상에서는 8개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아스토나이트릴기, CH3, CN 리간드도 몇 개 전자를 제공해주는 형태냐면은 2개를 제공해줍니다. 2개. 2개 일렉트론을 제공해주는데 그게 몇 개야? 2개잖아. 그래서 4개 일렉트론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CL.
리간드. CR 리간드도 어나이온 리간드긴 한데 전자는 2개 제공해 주죠. 이게 몇 개? 2개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일렉트론을 제공해 주죠. 그럼 토탈 몇 개냐면은 16개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죠.